그래서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은 사실상 구체적 지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전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사건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바꿔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 정권 때 일이지만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맞습니다. 이런 형사사건도 공공형사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 받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 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갖고요. 일단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